여기서 뭐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제 유령이고요. 그 작업을 할 당시에 유령, 뭐 파도, 불, 뭐 이런 내용의 작업을 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유동하고 변하는데 그 형태를 잡을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대상 그것에 대한 그 생각을 좀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그 유령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 유령 뭐 이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방식으로 그래서 형상화하고 다뤄보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두려움을 갖고 또 뭐 이렇게 사람한테 중요한 그 오랜 아주 그 긴 세월 동안의 어떤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 삶과 같이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으로 유령을 그 작업 안에 많이 등장시켰었어요. 그래서 유령은 더 좋아질 거야. 사실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이상한 문장인데 그것은 유령에 대한 제 생각을 반영해주는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문장이 성립된다기보다 그리고 이거는 좋아진다, 안 한다, 뭐 나빠진다 이거 꼭 관련이 없는 문제잖아요. 유령은 그렇지만 이제 그 문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좀 더 현실화하고 또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긴 세월 동안 항상 그 문제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현실 속으로 불러냈는가라는 것을 관심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근데 저의 방법으로 저의 생각으로 그런 그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성립할 수 없는 혹은 뭐 무엇인가를 의미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어떤 명확한 문제와 결론을 줄 수도 없는 문장이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의 어떤 그 존재가 생기고 또 관점이 생기고 아주 현실의 어떤 하나의 자리를 갖게 되고 뭐 이런 생각으로 그 문장을 썼고 그리고 뭐 그림도 그렸고 뭐 그 당시 그때에 이제 많이 제가 사용하던 그 재료들 비닐 민속장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책상 위에 올려서 이제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확장을 거듭하는 뭐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름은 더 좋아질 거야는 그런 맥락 속에서 나왔던 작업이고 그때 이제 형상 없고 마치 유령이 형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그냥 그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왜 유령이 이렇게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긴 세월 동안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그때의 그 모습은 다 계속 달라지면서 또 관계도 달라지면서 그런 그 생각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고 다뤄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 또는 하나의 장소로서 플랫폼으로서 작업을 그런 조각화된 텍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했던 작업입니다. 제가 언어를 작업에 주로 그러니까 언어와 조각과의 관계가 제 작업의 가장 주된 내용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근데 조각가는 주로 뭔가 전통적으로 물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물질을 다루는데 제가 물질과 형을 다루는 제 작업의 내용, 그 내용이 언어도 한번 놓아본 거죠.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텍스트와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를 맺어보려고 노력했던 거고 저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조각가로서의 축적된 어떤 경험 혹은 거기서 좀 이해한 바 혹은 거기서 생긴 궁금증 거기서 이렇게 더 알고 싶은 호기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조각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 그리고 갖게 된 질문들 이것을 가지고 언어를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작업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로서 언어가 자리하고 있고 그 언어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각가로서 대해보고 들여다보고 한 거죠. 제가 뭐 돌멩이를 다루던 아니면 뭐 어떤 일상적인 사물을 보던 이 언어도 같은 무게로 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요, 제목을 염두에 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해놓고 이제 제목을 짓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 제목이 좀 유난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이 말이 이게 이제 말과 글이니까 보통은 제목 옆에 있으면 이 말이 이 작품을 설명해 줄 거라고 믿게 되잖아요. 도와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울 일이 아니다. 이게 조각은 서로 도울 일이 아니다. 조각은 이미 하나의 언어로서 충분하다. 근데 제목은 근데 또 무제는 또 그래서 이제 무제들을 많이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작가들이.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제목이 필요하게 되고 또 제목이 있어야 그 작품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제목으로 인해서 그 작업이 더 풍부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제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사실은 좀 어렵고 불편한 문제라는 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조각은 이미 하나의 언어로 충분하고 이게 이상하게 점점 더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과 글로 이렇게 압축이 됐잖아요. 원래는 다른 것도 다 알아보고 이해하는 존재와 생명체였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알아듣는 언어가 말과 글이라는 형태로 축약이 된 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래서 제목을 옆에 놓고 조각이 있을 때 이 제목이 이 작품을 설명한다고 믿으면 사실 굉장히 조금밖에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말이라는 어떤 그 매체가 갖는 한계도 있고 구성 요소가 완전히 다른데 조각이 되기까지의 구성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말이 일어났을 때와는 다른데 묶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짓기는 짓되 설명하지 않느나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자주 있는데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작품을 하는 동안 일어났던 일과 같은 성질, 같은 관계 혹은 비슷한 성향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움직여서 이 작품을 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작품의 제목을 또 지어요. 그래서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으나 분명히 긴밀한 내적인 연관 관계가 연결 통로가 있지만 이 말이 작품을 설명한다고 믿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에 좀 신경을 쓰고 전 그건 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근데 사실은 제 제목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그게 그냥 이걸 치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있으면 사실 더 좋은데 이걸 들고 이 제목이 이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냥 오랜 관습. 제목이 있으면 이 제목이 설명을 해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습이 있고 뭐 여전히 또 그것이 유효하고 그게 이제 그걸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보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하면 해소할 수 있다, 풀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답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제목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냥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내 작업을 볼 때에는 한꺼번에 작품 2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서로 이렇게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골치 아파하시지 마시고 같은 영역에서 움직이다가 하나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2개의 작업을 한꺼번에 본다 라고 생각해야 하면 좀 마음이 가벼워질까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제가 애초에 작업을 하고 이제 작품의 제목을 지을 때 언어가 뭐냐, 그러니까 말이라기보다 언어가 뭐냐, 사람들이 구사하고 있고 갖고 있는 그 언어라는 그 영역이 뭐냐라는 생각이 먼저 좀 넓게 있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목을 짓다 보니 조각의 어떤 충분함과 이 말의 충분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일 때 난 이 둘을 어떻게 같이 가게 하냐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작품을 설명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예 애초에 자리 잡고 있지가 않으니까 설명할 거야 라고 믿으면 어려울 것이고 그러기보다는 이게 한꺼번에 솟아온 작품 둘 그게 하나의 영역에서 움직이다가 그 자리에 나타난 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상상의 영역이죠. 네. 작업의 과정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그 시간을 다시 더 길게 이어가는 거니까요. 제목을 짓는 동안. 그래서 당연히 그건 저한테는 제목은 창작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말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어쨌든 말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그 관계가 너무 가난한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굉장히 풍성한 것이고 그 작품도 풍성한 것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어쨌든 움직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각각의 일들을 이어보는 일들 그 관계는 사실 누구나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일이고 작품을 감상한다는 일 자체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작품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또 문학 작품 읽고 또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혹은 또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과 나 사이의 관계는 자기가 이해해보고 만들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따라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풍성한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작품을 설명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미술에서 글이 갖는 그 권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기대게 되고 말이나 글이 가지고 있는 그 훨씬 더 풍성한 에너지에 조금밖에 쓰고 있지 않는 거라서 거기에 기댄다는 건 통로를 좁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흐드르드하게 좀 풀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에요.